아토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수능영어 EBS 연계교재 파이널 백제 들어갑니다. 파이널 백제 선정하는 룰을 간단하게라도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파이널 백제를 믿고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룰 넘버 1.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절대 담지 마세요. 원칙입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를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갈공명처럼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평가원에서 보여주는 것을 장비처럼 해석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수능 완성에 온전히 포커스. 지금 6월, 9월, 특히 9월 수능 6월에서는 수특 독해 연습에서 포커스. 그 다음에 9월에서는 수능 완성에만 포커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전망이 수능 완성 쪽에 많이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제가 공명처럼 해석한다면 상대방 평가원의 의도를 어떤 걸로 해석하냐면 성동격서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동격서는 좀 약간 동쪽에서 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오히려 격서 서쪽을 조용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오히려 수완 막 이런 다음에 골고루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표로 보면 수능 특강 영어에서 3차컷 문항 29, 독해 연습에서는 3차컷 문항, 3차컷 문항은 28문항, 그 다음에 리버스 문항 해서 8문항, 전체 36, 29, 36. 수능 완성에서 3차컷 문항 19문장, 문항, 리버스 문항 16문항에서 36, 수능 특강 영어 29, 그 다음에 독해 연습 36, 그 다음에 수능 완성도 36. 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 백제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성동격서로 보고 장비처럼 고지곧대로 보지 않고 제가 제갈공명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을 절대 모욕할 수는 없죠. 그래도 평가원에서 고지곧대로 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해서 골고루 3가지 지문 연계교재를 활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룰 넘버 2. 좋은 직접 연계는 좋은 지문에서 나온다. 사실은 이건 룰 넘버 2가 아니라 룰 넘버 1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얘기입니다. 당연히 좋은 지문에서 좋은 변형 문제가 출제 가능하고요. 좋지 않은 변형 문제,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 지문이란 얘기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서 직접 연계로 출제할 만한 것들이 조금 적은 지문들에서 출제됐을 때는 난이도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독해 연습 확인표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2차 컷 문항이 139제를 한번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컷 문항이 139, 여기가 아마 64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36문항으로 거의 반토막 치는 것. 하지만 반토막 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어떤 부분이라고요? 어떤 부분? 3차 컷 문항, 중요한 문항에서 골라내는 부분, 다시 한번 선별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여기에 그 전에 어쨌든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문제보다는 이 문항이 더 출제 확률이 높아 해서 출제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덜 중요한 지문들을, 이게 더 better한 지문이란 얘기죠. 이 지문도 끝이에요. 하지만 이 지문이 더 better,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제 출제 원리는, 제 선별 원리는 좋은 지문에서 평가원에서 출제한다. Back to basics.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너무 평가원 쪽으로 출제를 포인트를 맞췄을 때 좋은 지문을 놓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파이널 백제의 3번째 룰은 룰 넘버 3.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자.
올해 직접 직접 연계 지문을 예상하는 것은 평소 예년보다 작년 또는 재작년보다 2배 이상은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6월, 9월 평가원에서 예전과 다르게 특이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능 완성을 많이 아껴뒀다가 지금 실제 수능에서 수능 완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거를 눈치챈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수능 완성, 재작년에 수능 완성에 초점을 많이 두세요. 수능 완성에 초점을 많이 두세요. 이렇게 하는 전략이 성공했던 거죠. 근데 올해는 수능 완성에서 밖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수능 완성에서 과감하게 5문제를 내버리는 이런 강수를 뒀습니다. 자기 패를 미리 다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깥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평가원 나는 너의 패를 다 알고 있어. 너 사실은 이렇게 6월, 9월 이렇게 했지만 수능 완성해서 낼 거 아니야? 너 그거 숨겨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능 평가원에서 이번에는 그럼 9월에 그래 알겠어. 그럼 내 패를 보여줄게 하면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 나 수능 완성해서 이렇게 5문제 9월 모의고사부터 낼 거야. 그럼 내가 수능에서 그렇게 낼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딜레마. 죄송합니다. 이거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요. 스펠링은 무시해 주십시오. 딜레마. 우리말로 쓰실까요? 딜레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한 문제, 딜레마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자. 자, 이게 수능 완성 출제표인데요. 여기 구모에서 구모 38번, 32번, 구모 29번 이렇게 5문제를 벌써 구모에서 내버렸고요. 근데 여기 메이저 봉투 모의고사에서 2019학년도에 빵 문제, 근데 작년 2020학년도에 한 문제 이렇게 출시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여기저기서 이게 지금 여기 요 빨간색 리버스 문항이 처음에는 메이저 봉투 모의고사여서 제외됐던 문항인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되살린 문항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문항이에요. 리버스. 이렇게 아까 저기 위에 독해 연습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리버스 된 문항의 특징은 뭐냐? 그럼 평가원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아까 그래서 제가 rule number 2가 back to basics 중요한 지문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많은 봉투 모의고사들이 수능 완성 문제를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다 출제를 해버렸어요. 거의 다 출제를 해버렸을 때 그럼 평가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무시. 물론 나중에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출판사의 문제를 그냥 몰아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어차피 2-3문제 정도를 적어도 수능 완성에서는 내야 되는데 그럼 낼 때 그럼 여기에서 1개도 나올 수 있고 2개도 나올 수 있고 3개까지도 낼 수 있다. 각각 출판사에서 1개씩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뭔데? 그럼 그 지문을 어떻게 선정하겠습니까? 아까 rule number 2로 돌아가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수능 완성에서 적어도 2-3문제 나온다는 걸 가정해서 한 3-40개의 가장 좋은 지문을 그냥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뭐하고 상관없이 기존에 출제되었던 거하고 상관없이 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에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거 봉투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거를 출제를 안 하는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덜 점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그 29번 어법 문제로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법 문제로 출제된 지문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법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만 풀고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뭘로요? 순서나 삽입으로 냈을 때 허를 찌를 수 있는 겁니까? 상대방의 허를 찌른다. 평가원에서도 상대방의 허를 찔러야지 뭘 할 수가 있다고요?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수능 완성에서 메이저 봉투 모의고사에 출제된 거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지문, 그래도 여전히 아까 중요한 3차컷 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도 수능 완성은 워낙 메이저 봉투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지문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rebirth, 다시 봐야 되는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다시 봐야 되는 지문의 개수를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기 수능 완성에서 16문제, 여기 지금 노란색이 아닌 형광펜으로 쳐 있는 거, 주황색 계열로 칠해져 있는 겁니다. 16문제고요. 그럼 독해 연습에서는 몇 문제였다고요? 아까 여기서는 8문항입니다. 그럼 22문항 정도는 24문항, 죄송합니다. 24문항이네요. 이런 수학 실력이 금방 산수 실력이 드러났네요. 16 곱하기 8이니까 곱하기가 아니죠. 당황하고 있습니다. 24문제. 24문제는 139제에 없던 문제입니다. 139제에 없던 문제 24문제니까 혹시라도 여기 rebirth 문항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제가 파이널 100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롤 넘버 1,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절대 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저는 6월, 9월을 평가원을 성동격소로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룰 넘버 2, 좋은 직접 연계는 좋은 지문에서 결국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입니다. 콩 심은 데에서 팥이 날 수 없고 나쁜 지문에서 좋은 직접 연계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 룰 넘버 3,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자. 6월, 9월 평가원에서 저희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시킬 때 back to basic,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좋은 지문에서 좋은 직접 연계를 출제할 수 있다. 수능 완성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는 예년보다는 조금 비중이 줄어들어서 한 3문제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뭐라고요? 뭐 어디서 출제됐고 이미 기존에 나왔고 6월 9월에 나왔고 6월 9월까지는 빼주고요. 평가원에서 냈으니까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중요한 지문 골라서 그거 점검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파이널 100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순서 문제를 풀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순서 문제, 아까 파이널 100제를 순서 문제로 변형한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 문제로 천천히 푸세요. 한 2, 3분 정도, 사실 빨리 푸시기 때문에 3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 2분 정도를 순서 문제를 푸는데 정독을 하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푸십시오. 천천히 푸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한 자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정독을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자기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걸 한번 보면서 정독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3 is enough.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 100제에서 3문항 정도를 직접 연계로 내가 찍어서, 그래서 내가 시간을 충분히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절약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문제는 못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풀어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직접 연계를 잘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1+1 행사 아니죠. 플러스 1등급, 플러스 1 더하기 또는 플러스 2, 투뿔, 소고기 아닙니다. 수능 업 하는 겁니다. 자기 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또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아니면 1등급 여유있게 지키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